자, 일단 먼저 오늘 한국 경제 성장률이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 그대로 올해 초 우리 경제는 좀 어려운 시기를 겪었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어떤 부분이 영향을 줬는지 하나씩 쉽게 풀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부터 볼게요.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해 1 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는 전분기보다 0.2%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감소를 했다는 거죠. 이걸 좀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우리가 지난 3 개월 동안 만들어낸 경제 성적이 뒤로 물러섰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역성장은 지난해 2 분기에도 있었는데요. 그때도 마이너스 0.2% 였고 그 후에도 뚜렷하게 회복하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는 0.1, 그다음이 0.1, 그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0.2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올해 1 분기 다시 마이너스 성장 다 돌아섰고요. 이 말은 우리 경제가 아직 안정적인 회복 단계에 미처 들어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를 하겠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를 크게 좀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소비, 투자, 이렇게 수출입 이렇게 세 개예요. 자, 그러면 투자와 소비, 그러니까 특히 좀 내수가 이 중에서 많이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소비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민간 소비는 오락 문화, 의료 서비스 이용이 좀 줄어들면서 0.1% 감소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출도 덜하고요. 병원이나 문화시설도 좀 덜 찾았다는 거죠. 정부 소비도 줄었는데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돈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0.1%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소비 쪽에서는 경제 성장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 거죠. 다음은 투자입니다. 투자 부진은 이번 역성장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건설 투자는 건물 짓는 일이 줄어들면서 무려 3.2%나 급감했습니다. 설비 투자, 그러니까 공장에 필요한 기계나 반도체 장비 뭐 이런 것들을 사는 투자 같은 경우에도 2.1%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거의 3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것이죠. 기업들이 이렇게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는 것은 지표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수출입은 어땠을까? 수출도 줄었어요. 화학 제품, 기계, 장비가 특히 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1.1% 감소했습니다. 여기서 좀 흥미로운 부분은 수입이 더 많아서 순수출, 그러니까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수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제에 0.3% 플러스로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즉 내수가 좀 발목을 잡았지만 수입이 줄어들면서 약간의 완충 역할을 해준 셈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전체 내수는 소비와 투자를 포함해서 경제를 0.6%포인트 낮췄고요. 순수출은 오히려 0.3%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결국 내수가 전체 성장률을 끌어내린 주범이었죠. 산업분류 살펴보자면 전기가스 수도업은 7.9% 성장, 특히 가스나 공기 조절 공급 쪽이 좋았어요. 농림어업은 어업 덕분에 3.2% 늘었습니다. 반면에 제조업은 화학기계 쪽이 좀 줄어들면서 0.8% 감소를 했고 건설업도 1.5% 감소했습니다. 서비스업은 전체적으로 보합, 그러니까 좀 변동이 없었고요. 일부는 늘고 일부는 줄어서 서로 상세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득 부분 잠깐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 총소득 GDI라고 불리는 이 지표도 0.4% 감소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벌어들인 돈도 줄어든 거죠.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1분기 한국 경제는 소비와 투자 위축, 건설 경기 부진, 반도체와 수출 둔화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역성장의 결과를 맞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한국은행이 예상했었던 연간 성장률 1.5%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